이해가 가는 게 지금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복 동생이 됐든 뭐 이복 누나일 것 같아요. 누나일 것 왜냐하면 같다. 김정일이 일본을 몰래 드나들고 할 때는 좀 젊었을 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고영희를 만나기 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에 아마 그러니까 일본을 몰래 왔다 갔다 하던 때 후에 그 고영희를 만나서 일 수도 있고. 만경봉호 타고 일본 무용수들이 북한에 많이 공연하러 왔으니까 그때 김정일이 눈에 발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일본인일 가능성보다는 이 조총련계의 조선인의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여성이 굳이 권력이 있든 권력 욕구가 있든 없든 저는 김정은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있다라는 거가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흠집이 나고 또 뭐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같이 포악한 그런 그 사람이라면 아마 죽이자고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강 교수님 어떻게 저 봐서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김정일이가 이제는 뭐 용숙이, 고용이, 김옥이, 송이랑 이건 둘째치고 아니 무슨 일본인인지 조선인, 한국인인지 모르는 미에코라는 여자하고 또 무슨 딸 하나 있었다 하면 이게 만약에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아니냐.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냐.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제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심지어 거기서는 초대서마다 하나씩 다 있다. 28명이, 자식이 28명이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북한에 있는 초대서에 있는 여자들, 특각에 있는 여자들. 일본에까지 뭐가 있다 하면 일본에까지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의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하나 또 나타나서 나 김정은의 딸이다 그러면 이거 김정은에 대한 이거 상당히. 최고 존엄의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위기를 느끼니까 왜 일본 같은 데는 조총련계 아직도 김정은한테 충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파리 같은 데로 와서 신변 요청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안다는 겁니다. 김정남이가 맞다면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오늘 단독 인터뷰한 고미 기자, 도쿄신문 고미 기자에 따르면 김정남이가 일본 올 때는 항상 이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이 무용수의 딸 미에코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항상 있는 게 포착이 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DNA를 조사한 것도 아니니까 진짜 친동생일지 이복 동생일지 아니면 동생이 아닐지 그거는 우리가 호적 등본 나와 있는 거 아니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조총련계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위험을 느껴서 프랑스 파리로 피신했다. 이거가 고미 기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다음은 북한판 호의 3탄입니다. 김정일이가 생전에 뜻밖의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심일까요? 이거 저도 듣고 의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습은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습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물론 세습 지도자였지만 3대 세습까지 하면 웃음거리가 된다.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근데 아들 앞에서 세습은 절대 안 하니까 너희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라. 마음속에서 세습밖에 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세습을 하겠다고 하면 형제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 하는지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부터 세습은 안 된다. 세습할 생각이 없다. 네, 이거 예상 바뀐데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는 세습은 절대 안 된다 하고 김정남 김정은 아들들에게 다 얘기를
짜는 거예요, 강 교수님? 아니 근데 제가 이유도 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유 아니 그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석이 없는 소리고요. 네. 세습을 뭐 안 하면 자기네가 집안이 다 망하고 김정일이 죄행, 자기 사치, 호텔 아니 그 특각 40개 다 드러나고. 별장, 호화별장 30만 평, 150만 평 호화별장 다 드러나고 김일성이 죄행, 김정일이 죄행 다 드러나는데 저 나라는 세습 안 하면 금방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행 때문에. 그 죄행만 김일성, 김정일부터 내려온 이 죄행을 정치범 시용서 만들어놨고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반대파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아니 그 김정은이가 고모부 죽이는 거 보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냐고요. 그렇다면 세습이 안 되면 자기 아들한테 이를 받아서 유은 통치를 계속 가지 않으면 이게 북한이 체제가 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세습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자처럼 세습을 하는데 누구를 아직 좀 찍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만약 자기가 세습할 때 후계자로 지명되니까 모든 권력이 자기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경험이 있죠. 김일성이 네. 로봇 되고 네. 이제 누구한테 세습한다고 하면 지금도 아까 2004년 되면 그 김정은이가 20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도 벌써 암살하러 들어가는 판인데 네. 이제 내가 후계자로 딱 누굴 지명해버리면 거기 권력이 모여가지고 자기는 로봇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바보들 자기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보질 로봇으로 만들어놨다 94년도에 죽인 거 아닙니까? 이제 아주 반대를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할 때 김정일이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았었다가 고혈압돼서 심장용색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자기가 전 과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몸도 비실비실 아프고 한데 누가 후계자 나는 후계자를 이제부터 김정은이다 김정철이다 김정남 찍게 되면 온 권력이 다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땐 팽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습은 그렇죠. 북한에서는 절대 그리고 없다. 너희 아들들끼리 싸우지 마라. 나 세습 안 시킨다 해놓고 자기 살아 생전에 세습자 내세 다 정리해놓고 2009년도에 대장하면서 내세웠던 게 바로 김정일. 자기가 뭐 죽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저 김정은이가. 대장 치고 받을 때 김일성 모습 똑같이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당창건 기념일에 주석단에 나왔을 때 김정일이 옆에 나왔을 때 그땐 후계자로 김정일이 흉내내서 그 인사하던 거 그렇죠. 우리가 눈에 지금 생생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후계자는 누구 찝진 않았지만 싸우고 피 터지는 이 할까봐 칼부림이 일어날까봐 했다가 또 자기도 밀려날 걸 했다가 이미 마음속으로 누굴 찍고 있었다. 오히려 더 후계자는 누구를 찍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야, 너무나 진영. 당연한 이야기인 게요. 예. 일단 이 고미 유지 기자가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정남이한테 들은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일은 김정남한테는 니는 아니다는 원인을 확실하게 준 거고요. 아하, 예. 두 번째, 예. 이때만 해도 김정일이는 자기가 천년만년 집권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자기가 죽을 걸 자기는 안 아닙니까, 뭐. 무병장수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까 2004년에 오스트리아 암살 사건 이거는요. 이때 김정은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예. 20살인데 김정남 33살짜리 김정남을 죽이려 했다는 거는 이미 이때 김정은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정일이는 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고영희 씨는 어머니 고영희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고영희 어머니가 무슨 치맛바람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없는데 이런 암살 시도했다는 거는 이미 김정은의 측근들이 군부 뭐 실세가 그렇죠. 있다거나 아니면 김정일이가 장기적으로 보고 정철이는 정신 좀 이상하고 얘라고 찍었기 때문에 김정남이한테는 야 3대는 없다 이렇게 사기친 겁니다. 아하, 자, 정 대표님. 김정은은 그 평소에 김정일이가 가장 나를 닮은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합니다. 증언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닮은 아들이 딱 있고 생김새는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하고 벌써 어렸을 때부터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이가 지기 싫어하고 네. 경쟁심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싸우고 뭐 전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후계자로 찍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일찍 죽을 줄은 모르는 거죠, 김정일은. 뭐 네, 그래서 죽기 지금 직전에나 알지 사람들이 뭐 몇 년 전에 죽을지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미 네. 마음속으로는 네. 저렇게 세습을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세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내다보고 그렇죠. 세습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김정남이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네. 자,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김정은이가 다 물려받고 틀어쥐고 이제는 뭐 자기가 다 잡았으니까 굳이 배다른 형 김정남을 죽이려 하진 않겠죠, 강 아니죠. 교수님. 이제 때가 되면 죽입니다. 또 절대 죽입니까? 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는 김한솔이나 핀란드 가서 기자들하고 만난 거, 그다음에 네. 김정남의 책을 쓴 거 보면 북한의 3대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네. 뭐 연평도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아하. 세습은 상당히 없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네. 3대 세습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거 김정남이가 말한 거 아닙니까? 자기 네. 보는 데서 그런 말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 자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김정남이가 살아있으면 이제든 맞아들이기 때문에 뭐인가 북한에서 일이 잘 안 되고 뭐 핵 문제라든지 북한 통치가 제대로 안 되고 뭐 일것 살지 못하면 술술 김정남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반 인민들은 그까짓 건 뭐 조그마한 김정남이 털부숭이 저 김정남이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기득권에서. 이 기득권에서 야 이거 김정은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할 수 있다 그죠. 김정남이를 대체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항상 김정남이가 살아있으면 꿀꿀한 존재입니다. 맞아들이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송혜림이도 뭐 그 부인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잠깐 그 동거했던 여자인데 고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 하고 잠깐 동거했다. 아니 소위 나서 잠깐이 아니고 오래 동거했죠 이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도 정통성 없어요. 이렇게 송혜림이도 뭐 저 김정남이 정통성 없지만. 근데 정통성 있는 건 같이 취급될까봐 같이 취급되죠. 아니 같이 취급됩니다. 그런데 정통성 있는 김용숙이는 딸만 둘이지. 그러니까 이건 밀려났고 이 두는 싸울 수 있죠. 넌 뭐인데 너도 고용이 너 제일 겹포. 야 넌 나보다 더해. 넌 정통 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살아있는 한 김정은이는 항상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남이가 쑥 들어가가지고 기자들이 만나자 해도 안 만나고 김한솔이를 만나자 해도 안 만나고 인터뷰를 안 하고 피하는 원인이 너 이제 다시 한번 그랬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무슨 경고를 줬다는 거죠. 네, 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요. 김정남 앞에 있는 이분이 이제 도쿄신문의 고미 기자인데요. 김정남이를 4번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 밖에도 김정남 관련 특종을 많이 한 일본에서는 아주 김정남 전문 기자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저분의 분석에 의하면 김정남이를 김정은이가 못 죽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더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비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사고로 죽입니다. 그냥 간단한 북한은 수법이 자기네가 죽였다고 안 하고 그냥 차사고로 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암살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의 사고를 위장한 역대적으로 그 정치적 족수를 다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차사고를 위장해서 죽였기 때문에 차사고를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그 김정남이가 김정은이 이건 물려받았을 때 좀 얕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별말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김정남은 김정은을 얼굴을 본 적도 없다잖아요. 김정은을. 네, 김정은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장성택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뜨거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쏙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이제 신변에 그리고 자기를 비호해주고 돈도 대주고 했던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장성택이하고 김종희 고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이제 조심하고 요새는 일본 언론은 둘째치고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 정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싹 없어졌어요. 지금 김정남이가 싹 들어갔습니다. 아마 오싹했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권력이 뭐길래 김정은은 생모 고용이와 함께 이복형 김정남을 몰아냈습니다. 과연 김정남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또 중국과 또 다른 모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한번 보시고요. 다음 황금 포인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있다라는 거가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흠집이 나고 또 뭐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같이 포악한 그런 그 사람이라면 아마 죽이자고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강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김정일이가 이제는 뭐 용숙이, 고용이, 김옥이, 송이랑 이건 둘째치고 아니 무슨 일본인인지 조선인, 한국인인지 모르는 미에코라는 여자하고 또 무슨 딸 하나 있었다 하면 이게 만약에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인심안이 다 있냐.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냐.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죽었으니까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심지어 뭐 거기서는 뭐 초대서마다 하나씩 다 있다. 28명이 자식이 28명이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그 북한에 있는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복 동생이 됐든 근데 뭐 저는 이복 누나가 누나일 것 됐든. 같아요. 아, 누나일 것 같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일본을 몰래 드나들고 할 때는 좀 젊었을 때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고영이를 만나기 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에 아마 그러니까 일본을 몰래 왔다 갔다 하던 때 후에 그 고영이를 만나서 일 수도 있고 만경봉호타고 일본 무용수들이 초대서에 있는 여자들, 특각에 있는 여자들. 일본에까지 뭐가 있다 하면 일본에까지 이게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의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하나 또 나타나서 나 김정은의 딸이다 그러면 이거 김정은에 대한 이거 상당히 최고 존엄에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니, 상처 이제. 정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백두혈통에. 예. 자기도 뭔가 위기를 느끼니까 왜 일본 같은 데는 저총련계 아직도 김정은한테 충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파리 같은 데로 와서 신변 요청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김정남이가 안다는 겁니다. 네. 김정남이가 맞다면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북한에 많이 공연하러 왔으니까 그때 뭐 그때 김정일이 눈에 발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일본인일 가능성보다는 이 조총련계의 그 조선인의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여성이 굳이 이 저기 뭐 권력이 있든 권력 욕구가 있든 네. 없든 저는 김정은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